네, 오늘은 간단한 강의인데요. 정말 강한 세력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유의미한 건 뭡니까? 당연히 상승이죠.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당연히 하락이죠. 주식에서 변치 않는 패턴 중에 하나가 하락이 유독 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상승도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이 큰 종목들은 하락도 크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시간을 가지고 또 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강한 상승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죠. 이걸 급등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강하게 상승하지 않는 주식은 뭡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주식들은 급등주긴 하지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급등주는 아닙니다. 우량주고 대형주라서 연속 급등을 내고 갭을 크게 띄우고 이러한 패턴 형태를 가지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 장점은 뭡니까? 안전한 흐름을 가져가죠. 나름대로 뭐 주식이니까 하락도 하겠지만 그 하락 폭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량주고 연기금에서도 돈을 투입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은 하락하는 데도 있어서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비중이 크다, 나 나름대로 큰 돈을 투자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현대 로템과 같은 변동성이 좀 적은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비중으로 투자하진 않잖아요. 많아봐야 몇 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고 상승에 힘이 좋은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건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가 잘 나오냐, 특별히 한번 상한가가 나오고 쉬었다가 또 상한가가 나왔냐, 이게 엄청 센 주식이에요. 상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재료가 있는 거고 매물이 많이 붙겠죠. 사람들이 호재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매물이 붙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했다? 또 밀어서 상한가를 갔다. 이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상황 잘 안 나와요. 특별히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러한 상황은 더더욱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온다. 상한가, 쉬었다, 상한가. 그럼 시장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진원생명과학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때의 움직임 보십시오. 어떻나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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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점상이면 애초에 시가부터 락이 걸려 있어서 매수 매도할 수 없는데 얘는 몸통이 크잖아요. 이거는 장중에 밀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장중에 밀어 올릴 만큼 힘이 좋은 주식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봤다고 해서 바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랬던 주식을 보는 겁니다. 이랬었던 주식, 아 얘는 그랬었지, 이게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개인들이 실수가 하는 게 뭐냐면 당장 살려고 하는 거죠. 당장.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모아놔요. 이 후보 종목들, 정말 좋았던 종목들을 다 모아놨다가 이제 내가 진입해야 될 때, 아 정말 싸졌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매집을 들어가고 매수를 한다는 거죠. 반대로 가셔야 돼요. 이러면은 개인들이 열광을 하겠죠. 야, 진원생명과 간다 하면서 뭐 10만 원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매수 들어가겠죠. 그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럴 때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대응 잘하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눌림목 잡을 수 있고 기준이 나름대로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은 그렇게 대응을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보죠. 이렇게 오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후에도 눌렸다가 추후에 어떻게 오릅니까? 네, 오를 때 굉장히 크게 오른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박셀바이오 기억나시죠? 박셀바이오가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거랑 똑같아요. 이때 오르는 이 상승의 힘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때요? 마지막 피날레를 상으로 장식했죠. 이전에도 연속적인 막 상승이 있어요. 힘이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움직임도 보시면 보통이 아니죠. 연속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한번 오를 때 20% 이상씩 크게 롱바디 양봉 만들어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재료를 잡았을 때 또 갭을 띄우고 오늘도 힘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분봉을 보시면 12일날 엄청나게 힘을 주고 돈을 엄청나게 쏴버렸죠.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오늘자이죠. 오늘자로 쭉 밀어서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힘이 엄청나게 센 주식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과거 흐름에서 상승시킬 때 그 힘을 가늠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진원생명과학과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언제 매수합니까? 궁금하죠? 이런 상승이 있으면 아무래도 물린 사람도 많고 투자한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닥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나요? 네, 최소 6개월 이상은 지났죠. 6에서 12개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1년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1년 뒤를 봐라. 항상 급등주에 주구장창 주식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됐죠. 네, 과거에 이렇게 크게 해먹었던 세력들은요, 한 방에 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해먹고 또 해먹고 제대로 해먹을 때까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차트 중에 하나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전에 오를 때 보시니까 어때요? 야, 이것도 믿기지가 않죠. 진짜로. 상한가 치고 좀 쉬었다가 5% 부족하네요. 상한가까지 25%까지 밀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대금 얼마인가요? 3조 7천인가요? 와, 제가 미래예요. 네,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요, 나중에, 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 움직임 또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힘 좋고 저런 상승 만들었던 건 항상 여러분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이 크면요, 이게 하락하는 힘도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악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가를 이렇게 크게 올리면은 시장에서 다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살 거고, 고점에서 본인들이 팔 거면은 차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면서 이 사람들은 손실을 크게 보겠죠. 그걸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얘네가 안 하죠. 그럼 이 악질적인 애들은 매집하는 중간에 어떤 짓을 할까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이게 급등주고 이게 세력주인데 이 성격을 잘 아셔야 여러분이 대응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남들의 관심을 안 갖고 밀릴 때 사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급등주가 오르는 시점에서 공략하기가 어려운 게, 얘네가 다 보고 있으니까 누르는 척 압박 주다가 급등하고, 누르는 척 하다 진짜 눌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홀짝 게임을 걸어버리니까 이 투자자들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단타 위치, 단기적으로 이미 상승한 위치에서는 대응 매뉴얼이 아주 세밀하게 있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없으면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자, HLB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야,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 주식인 것 같아요. 상승하는 힘이. 자, 이때도 쭉 밀어서 올려갖고 바이오 상승이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엘트리온 포함해서 바이오주들이 올랐는데 이 친구도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힘이 장난이 아니죠. 네, 상한가 만들고 다음날도 뭐 24%까지 오르고 또 갭상승해서 16%까지 오르고, 이런 식으로 힘이 보통이 아닌 주식이에요. 밀어낼 때도 잔인하게 밀어내지만 여기 흐름을 보시면 오를 때도 힘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사실은 수익 매매하기가 좀 좋은 주식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워낙 좋아서 눌렸을 때 좀 물을 잘 타고, 손절은 꼭 해야겠지만 물을 잘 타고 대응을 잘하면 한번 튀어 오를 때 크게 튀어 올라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여기서 꽤 이슈를 받았거든요. 상한가 치고 쉬었다가 여기는 상 갖다 풀린 거예요. 상한가 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힘이 좋은 주식들이 정말로 주가가 나중에 크게 오르고 눌림에서 잡으면 또 크게 오르고, 여기도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락 맞았는데도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께서 관점을 많이 모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전기전도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미 많이 보시겠지만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상한가 쉬었다가 상한가, 이런 게 진짜 센 거예요. 또 쉬었다가 급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정말 강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돈들이 계속 쏟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 만들고 그 다음 쉬었다가 또 상한가를 만든 주식을 여러분께서 봐라.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우리가 매수한다는 건 오를 때 곧바로 매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급등주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트가 1년 정도는 하락으로 계속 조정을 받은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와주스키님, 대시세가 나오고 너무 크게 오른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얘는 이제 많이 오른 편인데 딱 여기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경우는 대시세가 나온 거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파동이 한번 크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가격으로 따지고 보면 한 4,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된 거니까 엄청나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쏘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대시세가 나왔다라고 해서 차트가 계속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박셀바이오도 보시면 대시세가 나오고 충분히 눌렸으니까 기술 반등 영역에 들어와서 또는 바닥권 들어와서 호재를 물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이 더 잘 붙는다는 거죠. 상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시세가 나와도 눌림이나 조정이 충분하면 매수할 기회는 또 나옵니다. 대시세 나온 걸 피하고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바닥으로 깊게 눌리고 1년간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일시적인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자, 짧은 영상으로 모든 걸 다 제가 정답을 제시해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